인사드리겠습니다. 팔콘스타 코리아 지사장을 맡고 있는 임병혁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오늘 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오신 한 20-30분의 시간이 좀 아깝지 않게 컴팩트하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바,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팔콘 스토어 V7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정 부장이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 말을 하나를 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기자분들 모시고 여기서 이제 뵀던 분도 계시고 이제 오늘 다시 오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Defining Data Protection Again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걸고 여러분들에게 백업 is broken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팔콘 스토어가 얼마나 백업에서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얼마나 이노베이티브 하길래 백업 is broken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질까라는 기자분들의 질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레가시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레가시 백업이라는 것만 가지고 실제 우리 기업 환경에서 혹은 고객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장벽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팔콘 스토어가 SODP, 서비스 오리엔티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목표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SODP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간이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하는 팔콘 스토어 V7 인프라스트럭처, 기본적인 V7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블루스톤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니지먼트 포탈까지 승계가 되면 완벽한 SODP라고 하는 틀들이 갖추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도 그러한 것들은 딜리버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자리를 가지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천명한 데이터 프로텍션, 리디파이닝 데이터 프로텍션을 다시 정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의 하나의 저희들이 올바른 라이트웨이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SODP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고, 단순한 백업이 아니라 백업과 리커버리와 서비스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고, 저희보다 훨씬 더 백업 시장에서 오랜 기간을 해왔던 업체들이 이제 저희들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팔콘 스토어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것을 리딩을 하고 다시 재정의를 내리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팔콘 스토어의 아이덴티티, 팔콘 스토어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기본적으로 보면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팔콘 스토어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Defining Data Protection Again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SODP라고 하는 하나의 아키텍처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아키텍처를 서포트하기 위한 버전 7과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이러한 비전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콘 스토어가 데이터 프로텍션에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그러면 과감하게 기존의 백업은 브로큰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재정의를 내릴 수 있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팔콘 스토어의 과거를 보시면 최초라는 수식이 많이 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백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아마 예전에 샤이엔이라고 하는 백업 솔루션 업체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팔콘 스토어의 전신은 사실은 파운더는 샤이엔에서 악서브를 디자인을 하고 네트워크 백업을 만들어내서 효율적인 데이터 프로텍션을 있게 한 가장 기본적인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센하고 센 네트워크상에서 심 프로비저닝이라든지 아니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실시간 미러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페이턴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기술 리딩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시면 요즘은 그 VTL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누구나 다 VTL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몇 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 VTL을 들여왔을 때, 그리고 VTL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를 있게 만든 게 팔콘 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복 제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팔콘 스토어가 데이터 프로텍션을 새로 정의를 하고 앞으로 현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과거의 증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누구나 다 가늠이 가능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배리어들을 보면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급변하는 환경이죠. 요즘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SNS 서비스로 인해서 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한 그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SNS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 그 기업에서도, 제조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대형 그 매니팩처링 컴퍼니를 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생산 관련된 그 수많은 데이터들, 1초에 뭐 2기가씩 이상이 되는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이터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렇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것들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텍션 방안이 필요한 것들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한 성능에 대한 요건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데이터는 늘어나지만 IT에 대한 버짓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벽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V7 제품군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장벽들을 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그 데이터 프로텍션을 보시면 그 데이터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아키텍처들에 대한 보호 방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그냥 데이터만 보호해서 안 되고요. 그 데이터의 존재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시점의 데이터를 과연 살릴 것이냐, 하루 전의 시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직전 시점의 데이터를 살릴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밸류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방법도 반드시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콘 스토어는 이러한 데이터의 밸류에 무게 중심을 두고 다양한 데이터를 과거 시점이나 아니면 가장 최근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의 배리어가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환경에서 충분한 스케일러빌리티를 과연 팔콘 스토어 V7 아키텍처가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비용 효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또 두 번째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팔콘 스토어 제품이 V7이 얼마나 싸냐, 뭐 이런 측면은 아니겠죠.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뭐냐면 동일한 리소스를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고객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점점 줄어드는 백업 윈도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시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백업 윈도우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성능을 유지하고 백업에 대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그 미션을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그 저희 V7이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콘 스토어는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제품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밸류에 따라서 고객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데이터 보호의 배리어를 데이터의 밸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NSS라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가 그 백업, 전형적인 VTEL이나 FDS 데이터 중복 제거 엔진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실시간 백업,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SODP의 핵심인 CDP, Continuous Data Protection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제품군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IP 스토어라고 하는 그 베이스 아키텍처의 근간을 해서 이 제품군이 나누어져 있고요.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를 쉐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객에게 SODP라고 하는 궁극적인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제품이 하나처럼 인티그레이션 되어서 고객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 프로텍션, 고객이 원하는 어떤 수준의 데이터 프로텍션들도 이 세 가지 제품으로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세 가지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가장 앞서서 그리고 모두 다 시장에 제공,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벤더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많은 그 큰 벤더들이 저희 제품을 OEM을 하고요.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OEM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셔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VTEL V7에서 달라진 피처들 아니면 현재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VTEL V7으로 가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이 전통적인 백업 부분과 그 다음에 파일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중복 제거를 글로벌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앞단에 있는 파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FDS나 아니면 뭐 테이프 라이브러리,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하나의 리포지터리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리포지터리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백업의 다양성에 있어서 고객에게 적당한 인터페이스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그 아카이브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 로그에 대한 그 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파일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전형적인 백업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테이프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이 두 개의 데이터 성격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의 중복 제거를 제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그 디듀프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을 보면 싱글 인스턴스를 가지고 1페타바이트까지의 그 리포지터리를 중복 제거 리포지터리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1페타바이트는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가 있냐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중복 제거를 하면 한 20대 1 정도의 중복 제거율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페타바이트까지의 데이터 프로텍션, 이게 백업 이미지가 되었건 혹은 아카이브 형태의 파일 인터페이스가 되었건 하나의 리포지터리를 통해서 글로벌 인스턴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 본사가 있고 일본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혹은 대만에 뭐 제2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인스턴스로 모아서 하나의 유니크한 인스턴스만을 가져갈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펄컨 스토어는 VTEL V7을 통해서 빅데이터 환경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펄컨 스토어는 이 코스트 컨테인먼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디듀프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적인 디듀프라고 하는 것은 펄컨 스토어는 메이저 벤더의 백업 테이프의 포맷을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복 제거율을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 다른 데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이 글로벌 디듀프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중복 제거, 대형 환경일수록 훨씬 더 적합한 중복 제거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하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성능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인스턴스가 시간당 30TB의 백업 퍼포먼스를 제공을 합니다. 거의 초당 10GB에 육박하는 그런 백업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업계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성능과 그러한 확장성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어웨어니스의 글로벌 디립을 제공을 하는 게 이 팔콘 스토어 VTR V7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 CDP입니다. CDP는 실시간 백업이나 DR을 제공을 하는 것들이죠. VTL이 레거시 백업에 있어서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측면들을 개선하는 데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 CDP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로텍션 디파이닝 어게인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백업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실시간 백업을 제공을 하고 실시간 복구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CD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DP V7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성능과 확장성의 부분입니다. 기존에 255개까지의 그 리커버리 포인트를 제공을 하는 것들이 1000개까지의 리커버리 포인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그 DR이나 혹은 로컬에서 리플리케이션 구현을 할 때 약 300%, 3배죠, 3배. 3배 이상의 리플리케이션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아키텍처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성능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요즘은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의 보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격지에 리플리케이션을 할 때도 항상 인크립션이나 혹은 이 컴프레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를 스니핑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동일한 성능이 제공이 될 수 있는 3배 이상의 퍼포먼스가 보장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DR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네트워크에 있어서 리플리케이션 성능이 개선이 되는 부분은 비용의 가장 직접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호스트 기반의 아니면 스토리지 기반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한 고객을 만나서 실제로 1년 동안의 운영 비용을 물어보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회선 비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GB 2란다, 3란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 회선 비용은 엄청나죠. 그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굉장히 많은 운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리플리케이션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뭡니까? 그 비용을 고객의 그 오퍼레이션 코스트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1000개 이상의 스냅샷을 통해서 장기 보관을 위한 백업 데이터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백업의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테이프에 보관되는 수를 줄이고 CDP를 통해서 디스크에 보관되는 백업의 수를 늘림으로써 훨씬 더 테이프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빠른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그 리텔 V7, 아니 CDP V7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NSS 제품에 대한 V7입니다. NSS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뭐 상당 부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 NSS라고 하는 스토리지 통합 혹은 스토리지의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가상화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 NSS는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그 통합을 통해서 원격지의 이중화를 구축을 할 수 있는, DR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입니다. 이 NSS V7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그 이번에 그 VMware에서 VAAI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죠. 이 NSS V7은 이 VAAI와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이 VAAI라고 하는 것은 VMware에서 그러니까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지에 심어질 수 있는 API들의 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VAAI를 통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의 카피라든지
백업이라든지 VM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비용이나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스토리지를 한 뭐 30대 혹은 뭐 20대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VAAI 기능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지를 다 교체를 해야 될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죠. 저희 NSS 제품만 도입을 한다고 하면 VAAI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NSS를 가지고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VAAI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데이터 모발리티에 관련된 효용 가치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CDP와 마찬가지로 리플리케이션 성능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성능과 그 다음에 기존 투자분에 대한 보호, 비용에 대한 절감, 그 다음에 확장성에 대한 개선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게 이 팔콘스타 NSS V7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콘스타의 V7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부분을 보장을 하고요.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부분을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장애가 발생을 하든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가용성을 높였다는 부분이고요. 재복구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컨티뉴이티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성과 충분한 성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효율을 강화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빅데이터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 그 다음에 싱글 솔루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호, 효율적으로 대한 데이터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를 제공을 하는 게 V7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V7을 적용한 그 스위스에 있는 그 텔레콤 회사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회사는요, 스위스에서 가장 큰 텔레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그 SKT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스위스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 SK, 우리나라 한국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스위스에서 가장 큰 통신 사업자고요. 현재 그 300만 이상의 가입자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300만이라고 하면 스위스 전 가구의 한 85% 정도가,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동통신, 그 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IPTV와 같은 이러한 그 사업들을 하는 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데서 서비스가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 서비스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지죠. 단순 음성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 혹은 컨텐츠 딜리버리하는 IPTV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부가 서비스들이 새로 생겨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넷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TF팀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TF팀에서 발족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보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IP나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들을 이루어내야만 효율적으로 그런 다양한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스토리지와 나스와 카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해서 비용을 줄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만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버팜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그 데스크탑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더 그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컨티뉴이티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데이터 보호와 그 다음에 재복구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비용 효율적인 그 시스템 구축 혹은 플렉서블한 시스템 구축이나 확장을 위해서 블레이드 아키텍처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 넷 팀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 팔콘 스토어와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 데이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데이터넷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객 만족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 간과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 기업 인프라스트럭처에 가보시면 정말 백화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지와 다양한 종류의 서버와 다양한 종류의 백업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종류의 DR 솔루션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이트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개별 종류별로 모든 것들이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따로 스텝, 따로 그 재복구나 복구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아까 그 통합이나 아니면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렉서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다른 기술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디펜던시가 있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팔콘 스토어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팔콘 스토어가 제공하는 액티브 서비스 기능, 액티브 페일오버 기능,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가용 그 성능을 가지고 백업 윈도우가 거의 안 보이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이중화를 해서 뭐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한쪽으로 테이크오버를 시켜가지고 서비스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베일러빌리티를 엄청나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회사는 1500대가 넘는 VM 머신들을 관리를 합니다. 1500대가 넘는 VM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 100개가 넘는 하나의 그 서비스 그룹을 이루고 있는 버추얼 머신들을 10초 안에 다 테이크오버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가 넘는 서버들을 다 테이크오버를 구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서비스 기반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선라이즈가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서든 DR이 다 구축을 시켰습니다. 팔콘 스토어가. 그래서 보시면 구성도가 나오는데 백업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원격지에 솟아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로덕션 볼륨에 대한 이중화도 되어 있고요. 실시간 백업에 대한 원격지 소산도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액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팔콘 스토어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든지 아니면 DR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토리지들을 NSS로 통합을 함으로써 VM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고가용성의 데이터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 고가용성의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투자 없이 팔콘 스토어의 NSS로 통합을 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선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국내에도 그 V7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시장에 어나운스가 된 것은 이제 좀 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V7 제품이 판매된 고객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선라이저와 같이 모든 컴포넌트에서 싱글 매니지먼트로 데이터 프로텍션에 있어서 팔콘 솔루션으로 그 통합하는 고객들이 현재 물망에 올라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인데 좀 그쪽의 사이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선라이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액티브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VTL 이중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VTL이라는 것과 FDS라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 VTL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프 인터페이스고요. 얘는 파일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아카이브 로그라든지 이런 파일 인터페이스에 맞는 데이터 프로텍션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백업에 맞는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보이시는 SIR, 하나의 싱글 인스턴스에 의해서 글로벌 인스턴스로 모두 다 중복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백업 대상이 되는 어떤 유형의 백업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백업 인터페이스도 하나의 그 중복 제거 인스턴스로 다 글로벌 중복 제거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사이트는 원격지에 있는 DR 사이트와 완벽하게 이중화가 됩니다. 이쪽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는 전부 다 원격치로 리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사이트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는 저쪽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중복 제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들은 로컬 사이트로 다 이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이트에 완전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백업된 데이터는 항상 어느 한쪽에 남아있게 되어서 데이터에 대한 복구가 가능해지는 형태의 구성이 VTL을 이용한 그 백업 데이터의 이중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VM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액티브 이중화 구성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넷 팀에서 분류한 그 챌린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블레이드 서버로 통합을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블레이드 서버가 사이트 A, 사이트 B 주전산 센터를 두 개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VM웨어가 양쪽 합쳐서 1500개가 넘는 VM웨어들이 저 블레이드 서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서버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은 NSS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토리지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냐면 원격지로 다 실시간 이중화가 됩니다. 반대로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로컬 사이트로 이중화가 됩니다. 완벽한 액티브 페이로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시스템이 장애가 나거나 혹은 이쪽에 있는 스토리지가 장애가 나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장애가 난다고 하더라도 수분 이내에 원격지 DR 사이트에서 1500개가 넘는 VM들이 다 서비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500개, 뭐 예를 들어서 700개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700개가 넘는 VM들을 일일이 테이크오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SODP, 서비스 오리엔티드 데이터 프로텍션의 핵심입니다. 개별 VM을 올리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PTV 서비스를 위해서 연관되어 있는 서버 구내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리커버 트랙을 통해서 그 DR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리커버 트랙을 통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0개가 넘는 VM들이 10초 이내에 다 원격지에서 구동 스타트 명령이 실행이 되고 원격지에 있는 VM 머신에서 미러링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마운팅하여 서비스 재개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절차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라이즈 데이터 넷 팀에서 그 팔콘 스토어의 그 V7 아키텍처를 통해서 개선한 사항을 이건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선라이즈 데이터 넷 팀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백엔드 스토리지에 대한 그 가용성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전 페이지에 보시면 그 여기에 보시면 세이프 캐시나 핫존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이프 캐시나 핫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러에 대한 리드 미러에 대한 이중화 부분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성능에 대한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이프 캐시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에 대한 그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른 부분, 그 다음에 VAI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그 VM웨어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 모바일러티에 대한 그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 스토리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FDS와 VTL에 대한 공동의 리포지터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FDS 따로 혹은 그래서 아카이브 따로 백업 따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카이브가 필요한 데이터들과 백업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싱글 인스턴스로 중복 제거를 함으로써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과 확장성을 크게 개선을 한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NSS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스토리지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VMware의 최신 버전이 제공을 하고 있는 API들을 사용하게 만듦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매니저빌리티, 관리성을 크게 향상을 시켰다는 부분들이 이쪽에서 느끼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VMware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가 이슈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테이크오버를 하는데 수초, 수분 이렇게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한 이중화가 구축이 된 게 이쪽 선라이즈의 데이터 넷 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리고 이런 확장성과 그 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TCO를 엄청나게 개선을 했고요. ROI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실제 소요 비용도 많이 줄어든 게 이 선라이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팔콘 스토어가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들의 연장선상에서 그때 드린 말씀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V7 아키텍처에 대해서 아니면 V7 제품들의 새로운 기능 그리고 선라이즈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V7을 사용하면서 느끼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 그 다음에 챌린지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